지난주부터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현대차가 이제 애플카와 이제 협업한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애플카 이슈로 엄청나게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지난주 대비해서 단기에 거의 뭐 40% 가까이 올랐는데, 아마도 이제 현대차를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네요. 이제 현대차를 기존에 계속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계속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들은 다 현대차로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 그거에 대한 이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단기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급등에 사시든 급락에 사시든 뭐 적당히 알아서 손절을 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투자적 관점으로 또 현대차를 지금이라도 좀 사서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그림은 되게 좋아요. 현대차가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물론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단기간에 뭐 30만원, 40만원 더 급하게 오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지금 증시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대형주들도 과거처럼 지루한 움직임보다는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을 할 때 나는 얼만큼의 손실을 견딜 수 있나, 나는 얼만큼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현대차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처럼 단기에 막 30% 40%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급락도 같이 따라와요. 물론 결과로 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보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내가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비중이 얼마인가, 변동이 큰 구간에서는 비중을 높게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고요.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높은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포인트는 손익비예요. 손익비. 자, 손익비가 뭐죠? 손실과 이익의 비율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가가 올랐을 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그 기대값과 떨어질 수 있는 기대값, 이제 뭐 현대차로 예를 들면 최근에 단기에 30% 40%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제 20%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내가 단기로 뭐 20, 30% 빠지는 거 걱정 안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나는 1년 후, 2년 후를 보고 살 거다, 잠깐 뭐 3, 40% 빠지는 거, 20% 빠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부분은 사는데, 실제로 보면 뭐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거의 한 달, 뭐 짧으면 일주일, 뭐 2달 이내에 대부분 다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 매수는 급하게 하면 단기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조급한 마음이 든다 라고 하면 이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사고 그러면 어떨 때 사면 좋냐, 그냥 간단한 기술적 포인트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이동평균선과의 그 괴리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게 이 노란 색깔 황금선으로 되어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많이 보시죠. 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5일선도 많이 보시고, 이 이동평균선과 이 주가가 얼마나 벌어져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 과거 주가를 잘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붙으려는 성질이 있고, 지금은 이제 위로 벌어졌죠.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뭐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신규로 매수를 한다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막 벌어져 있는 구간보다는 주가가 좀 잠잠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차피 뭐 몇 달 후, 1년 후를 보고 산다면 이렇게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 사는 것보다 이전에 좀 약간 지루하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랑 이동평균선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붙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비싸게 살 가능성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거의 21선과는 거의 20%, 11선과는 뭐 13% 가까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현대차를 지금 새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21선 부근의 주가가 다시 닿을 때, 뭐 설령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서 지금보다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이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좁아졌을 때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그 주식시장의 이제 전 종목들의 일주일 등락률 순위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왼쪽에 이제 종목명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숫자가 막 적혀 있죠. 이 숫자가 뭐냐면 그 일주일 등락률의 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200개 종목 대상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순서대로 랭킹을 쭉 내린 건데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가장 1등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 최근 일주일 단기적으로 등을 해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추세, 그 강한 힘을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순위 변화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그래프를 하나 띄워놨죠. 그 현대차의 최근 1년간 그 일주일 등락률 순위 변화 그래프예요. 여기 지금 오른쪽이 이제 이전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최근인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여기 지금 최상위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거의 한 50위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 이 최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짧아요. 길어야 일주일 내외예요. 상대적인 등락률 단기 순위가 최상위권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이전에도 10% 올랐으니까 그 다음 주에도 10% 오르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자료가 의미를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20% 30% 이렇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단기 등락률 순위 1등을 찍으면 그 순위를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순위를 보면 지금 이전에 꼴찌에서 등락률 순위가 지금 거의 최상위로 올라왔죠. 자, 이렇게 지금 순위가 최상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과열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최상위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 뭐 단기에 30%, 100%, 200%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주가를 봤을 때 결국 이런 구간들이 순위가 높게 나오는 구간들이거든요.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구간, 요럴 때, 요때, 그리고 다시 최근 요때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10% 20% 오르게 되면 그 다음 주에도 이 주가에 오르는 이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단기에 이렇게 10% 20% 오르면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위로 더 가는 거에 기대값 대비해서는 이전처럼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